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무사 단기 유쾌한 노동법 임재진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목소리를 낮춰서 조금 덜 텐션을 낮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무실이 조금 조용해야 될 상황이 있어서 네, 목소리가 조금 낮더라도 제 텐션이 떨어진 건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시험이죠.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오셨고 그리고 끝까지 잘 버텨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일 실제 시험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강력하게 응원드립니다. 불꽃처럼 남은 시간 버텨내시고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징계시효가 개정된 경우 판결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 보기 전에 징계시효가 개정된 경우는 2014년 6월 12일 판례인데 우리가 이제 징계 문제는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올해도 이러한 쟁점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내일 시험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이지만 어떻게 보면 시험 전 마지막 날이지만 꼭 한번 판례 결론만이라도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징계 사유가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펜 모양이 징계 사유가 발생하고 징계 절차를 요구할 때까지 취업규칙이 개정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징계 사유가 발생될 당시의 취업규칙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 개최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그 3개월을 6개월로 연장하는 그러한 규정이 개정이 된 거죠. 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살짝 올려서 보겠습니다. 제가 비염이 있어서 죄송해요. 사업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시행일을 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은 정해진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렇죠. 징계사유 발생 시와 여기에는 이 그림이에요. 징계사유 발생 시와 징계 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에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징계 절차 요구 당시 시행되는 즉 요 징계 절차 요구 당시 시행되는 요 개정 취업규칙과 그의 정한 바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요렇게 이제 올라갈게요. 개정 취업규칙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 관계를 적용 대상으로 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 시효를 연장하는 등으로 불리한 법률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요 개정 취업규칙이 아까 말씀드린 위에서 봤던 요렇게 도식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간단한 그 선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법률 효과, 즉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불리한 법률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 관계가 개정 취업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즉 징계시효가 만료된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이를 헌법상 불소급 원칙에 위배되어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한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개정 전 취업규칙의 존속에 대한 이 문구 꼭 쓰셔야 됩니다. 개정 전 취업규칙, 예전 취업규칙, 그러니까 요 취업규칙이죠. 요 개정되기 전에 징계사유 발생할 당시 요 취업규칙, 개정 전 취업규칙 볼게요. 개정 전 취업규칙의 존속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가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근로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의칙상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을 뿐이다. 요 판결 요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판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판례. 미사용 연차 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2023년 11월 30일 판례이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판시상 보도록 할게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우리 포괄임금제 이미 알고 계시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데도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산정된 기준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의 효력, 그 부분이에요. 그
그 부분이 무효다. 그리고 이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달되는 법정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그렇다. 적극이니까 그렇다. 이 뜻이죠. 그 다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원심에서는 이렇게 봤는데 우리 대법원은 다르게 본 거죠. 연차수당이 포괄임금제가 연차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봤습니다. 포괄임금제 내에 연차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건 아니다. 이것이 우리 대법원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자, 갑등이 간단한 사실관계예요. 갑등이 을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정수당이 미리 포함된 포괄 일당의 추력공수, 우리가 이 공수라는 말은 뭐냐면 주로 건설 현장에서 1공수, 2공수, 1.5공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당이 20만원, 포괄 일당이 2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그 달에 추력공수가 20일이다, 20공수다. 그러면 400만원이 되겠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 4 맞죠? 자, 그 다음 추력공수를 곱하여 월급을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 약정을 하였는데 그 후 갑등이 을회사를 상대로 뭘 주장했냐면 연차수당 등의 지급을 구했어요. 이 사안에서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연차수당액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연차수당액에 미달한 부분에 한하여 포괄임금 약정이 무효인데도 이게 여기까지가 우리 대법원의 견해입니다. 미달한 부분에 한하여 포괄임금 약정이 무효다. 전체가 아니라. 그런데 원심은 뭐라고 봤냐면 연차수당까지 포함된 포괄임금 약정을 유효하다고 보게 돼. 왜 이렇게 혀가 꼬이지? 떨려서 그래요. 연차수당까지 포함된 포괄임금 약정을 유효하다고 보게 되면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된다는 이유로 포괄임금 약정 중 연차수당을 포함시킨 부분 전부가 무효라고 본 원심이에요. 이 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 이렇게 우리 판례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시긴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그 다음 판례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판례로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 이 판례도 2023년 6월 15일 2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나올 만한 때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즉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 판정을 포함해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에 대하여 구제명령에 복종해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킨다. 당연하겠죠. 구제명령은 행정처분이다. 행정처분으로서 공정력이 있으므로 하자가 있더라도 이제 살짝 올라갑니다. 이렇게 행정처분으로서 움직여서 죄송해요. 행정처분으로서 공정력이 있으므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취소 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구제명령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사용자의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며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네요.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그 이행을 강제한다. 역시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올라가 봅시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에 대한 즉각적인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해고나 부당전보 등이 있으면 근로자는 생계의 곤란이나 생활상의 불이익을 겪게 되어 신속한 구제가 필요한 반면에 사용자는 분쟁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실질적인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 꼭 써주시면 좋겠다.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예요. 이제 다 왔습니다. 그러면 얘를 살짝 이렇게 이게 끝에까지 다 내려갔네요.
자,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규정들과 구제명령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자 여기 보세요. 구제명령이 있었어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 지시를 하고, 이렇게 구제명령이 있었는데 사용자가 오히려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 지시를 하고 근로자가 이 업무 지시를 거부를 했어요. 그런 경우 근로자가 그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구제명령이 당연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제명령이 당연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정당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자, 이제 여기는 조금 지울게요. 여기는 조금 지워야지 밑에 그림하고 혼동되지 않아서 여기는 이렇게 깔끔하게 지우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봐야 될 거,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런데 한편 이게 중요하죠. 한편 그 업무 지시 후, 업무 지시를 이때 했다, 이때 했어요. 업무 지시 후 구제명령을 다투는 재심이나 행정소송에서 구제명령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 이를 취소하는 판정, 즉 구제명령을 취소하는 판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이때 이렇게 확정이 됐다, 그런 경우라면 업무 지시 당시 구제명령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었다는 사정만을 들어서 업무 지시 거부 행위에 대한 징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다시, 구제명령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 이를 취소하는 판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요. 아시겠죠? 이런 경우에 업무 지시 당시 구제명령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었다는 사정만을 들어서 업무 지시 거부 행위에 대한 징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자, 이때 우리가 꼭 써주셔야 되는 판례 문구, 이때 그러한 징계가 정당한지는 앞서 본 구제명령조례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업무 지시의 내용과 경위, 내경, 그리고 그 거부 행위의 동기와 태양, 왜 거부했지? 어떤 형태로 거부했지? 이런 동기와 태양, 동태탕 먹고 싶다. 내경동태, 그리고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 판정의 이유, 내경동태 제2, 내경동태를 좋아하는 제2, 이렇게, 그리고 구제명령에 대한 쟁송 경과와 구제명령이 취소된 이유, 구제명령에 대한 쟁송 경과와 그리고 구제명령이 취소된 이유, 이렇게 제2, 경이, 이렇게 구제명령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 정도와 보호 가치 등 신보, 그래서 내경동태 제2경위 신보,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각자 알고 계신 두 문자 가지시고 마지막에 또 혀가 꼬였어, 아유 물 한 모금 마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내경동태 제2경위 신보, 각자 여러분이 알고 계신 두 문자로 외우시면 더 좋아요. 굳이 제 두 문자로 외우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내일 시험 잘 치르시고 힘내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일 본인도 몰랐던 초인적인 힘이 반드시 발휘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불꽃처럼 남은 시간 버티고 또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노무사 단기 유쾌한 노동법 임재진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